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청송에 살고 있는 6년차 사과 농사꾼입니다. 뭐 경력으로 보면 잘 아시겠지만은 아직까지 그 사과 농사에 관해서는 많이 초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과 동영상을 교육 동영상을 올릴 정도로 굉장히 뭐 사과 전문가는 아닙니다. 뭐 다만 제가 6년 동안 사과 농사를 부족하게나마 지으면서 여러 가지 전지 방법도 새롭게 느낀 것도 있고 깨달은 게 있어서 그 많은 분들과 함께 그 공유를 해보면 어떻겠냐 싶어서 이렇게 그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뭐 많이 부족한 동영상이지만은 행여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은 뭐 하나쯤 얻어 가셔도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많이 부족하지만은 좋게 좀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 집 사과는 일단 그 후지 피덱스고요. 후지 피덱스고 이제 올해 10년 차. 맞죠? 10년 2011년도에 12년도에 심었으니까 10년 차. 10년 차고요. 그리고 세장 방치용으로 이렇게 사과를 이제 나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그 전지의 목적을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지를 왜 하는지 알아야지 그에 맞는 전지법을 알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로 이제 그 나무가 이제 그 햇볕이 많이 노출돼서 광합성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 전지를 하게 됐습니다. 전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 이제 그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이제 농약이 잘 침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전지를 해야 됩니다. 나무가 이렇게 너무 좀 빽빽하게 들어가 있으면은 농약이 옆에 들어와도 나무에 가려서 안에 안 들어와요. 그럼 안에 있던 뭐 그 병충해, 뭐 어떤 뭐 병균이나 그런 벌레들이 농약이 안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사과나무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그 전지를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또 사과가 그 햇볕을 많이 받아서 색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전지를 합니다. 왜냐? 저 햇볕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과를 직접 째야지만은 사과 색이 좀 좋아집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전지를 안 해서 너무 빽빽하고 또 이런 식으로 보십시오. 가지가 있고 위에 또 가지가 있어요. 하면은 이 가지 때문에 밑에 있는 가지의 사과들이 어떻습니까? 그 햇볕을 못 받아서 색이 안 나요. 그럴 때는 위에 가지를 잘라주거나 혹은 뭐 이의 가지를 약간 옆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밑에 가지가 그 햇볕을 받아서 사과가 그 색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전지의 목적 중에 하나가 또 너무 많은 가지에 너무 많은 사과가 있으면은 그 한 나무에 사과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과 크기가 작아집니다. 작아지니까 양질의 좋은 사과를 얻기 위해서 또 전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특별한 경우지만은 그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너무 힘이 세요. 너무 기세가 좋습니다. 막 그냥 혼자 쫙 올라가요. 막 큽니다. 그럴 때는 자기 혼자 크고 사과를 안 만들어요. 우리는 사과 좋은 거 만들어서 생산을 하려고 지금 나무 자기를 키워주는 건데 얘는 사과를 안 만듭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 전지를 해가지고 이 강한 놈의 기세를 좀 죽여가지고 사과를 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이 전지의 목적입니다. 이 5가지 정도가 이렇게 전지를 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뭐 이제 전지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너무 뿌리와 가까운 곳에 있는 가지들, 이런 아이들은 다 잘라내 주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냐? 한 1m 요 정도 되는 그 이 밑으로 나오는 그 가지들은 다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 애초에 이 밑으로 있는 가지들은요, 여기 사과 달려도 그 농약 치는 기계에 이제 그 밸브 높이가 농약기 밸브 높이가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쪽으로는 농약 가는 거예요. 이 밑으로는 안 옵니다. 농약이 안 와요. 사과를 달아도 의미도 없고 농약이 묻지 않아서 품질도 안 좋고 축 처지면은 또 어떻습니까? 사과가 또 달려도 흙에 닿아요. 안 좋죠. 마찬가지로 풀이 올라와서 이 친구들이 뭐 달아놓은 사과에 닿을 수도 있고, 그 뭐 별다르게 그 사과를 달 곳이 없다면은
이런 곳에 어떻게든 달아가지고 사과를 만드는 게 좋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한 1m 이 정도 2m로 난 가지들은 다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다 잘라버리죠. 붙여서 자르고, 예, 잘라버리고, 그죠? 자, 됐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은 이 보십시오. 가지가요 겹쳐져 있습니다. 이 나무 가지와 이 나무 가지의 끝부분이 겹쳐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복잡해져 가지고 그 사과를 달아도 이제 색도 안 좋고 그 사과도 많이 치이고 별로 안 좋습니다. 이 거리를 살짝 조절을 잘못해서 그런 건데 이런 부분, 이런 때를 이제 다 잘라줘야 됩니다. 뭐 어떻게 자르면 좋을까요? 일단 쪽에 그 꽃눈이 있고 하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자르고 끝에 한번 쳐주고, 자 이쪽도 뭐 괜찮은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한번 잘라주고, 그리고 끝에 한번 또 막아주고. 예, 일단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잘라주고 거리를 확보해 줘야 한다는 거, 그 사실만 예 일단은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나무들, 이 나무, 굵은 나무. 자, 보겠습니다. 자, 다른 친구들은 얇고, 그죠? 여기도 얇고, 여기도 얇고, 그죠? 이 친구 보세요. 엄청 굵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밑에 가지들보다, 얘들보다 훨씬 더 큰 애가 위에 있으면은 이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친구를 잘라줘야 됩니다. 얘는 너무 커요. 너무 셉니다. 얘는 잘라줘야 돼요. 자, 잘라줄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 통째로, 어디냐? 안 보이냐, 왜? 아, 보이나? 예. 이 통째로 다 잘라주던가, 아니면은 옆쪽에 요 친구를 남겨놓고 자르느냐,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예, 저 친구 옆에 있는 친구를 남겨놓고 자르겠습니다. 어휴, 이게 톱을 집에 쓰는 걸 안 쓰는 거 가져와가지고 아유, 힘드네. 어이씨. 자, 아유, 못 잘랐죠. 왜 딱 붙여 잘라야 되는데 제가 촬영하면서 자른다고 약간 이상하게 잘랐습니다. 하지만 대충 흐름만 보시면 압니다. 보시면은 너무 굵은 가지들, 위쪽에 그 밑에 있는 애들에 비해서 너무 굵은 애들은 잘라주거나 조금 이게 세력을 약하게 해줘야 한다는 그 부분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겹쳐 있는 두 개의 가지 중에 하나를 잘라내는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얘들이 많이 겹쳐 있진 않아요. 자, 볼게요. 자, 꼭 겹쳐 있죠? 두 개가 겹쳐 있죠? 간격은 뭐 이 정도는 사실 적당한데 제가 일단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뭐 더 가깝게 막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그죠? 많이 겹쳐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를 일단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적당한데 일단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 때문에 지금 이 친구가 지금 햇볕을 잘 못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잘라줘야 됩니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잘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걸 잘라야 될까?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비교해가지고 어느 쪽이 꽃눈이 더 적은가, 그리고 어느 쪽이 위치가 조금 더 안 좋은가. 위치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친구가 너무 바닥에 있다, 잘라줘야 되죠. 이 친구가 바로 위에 있는 가지랑 뭐 이렇게 가지가 있다 치면은 이게 너무 가깝다, 그러면 이 친구를 자르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이 친구를 자르는 게. 그래서 보시고 이제 그 햇볕이 잘 들고 농약이 잘 들 수 있는 위치를 잡아서 둘 중에 하나를 잘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봅시다. 하나 더. 지금 여기는 두 개가 있지만은 요렇게 나온 가지는 없어요. 보시면, 자, 이쪽은 자 없죠. 이렇게 나온 가지가 하나 있으면은 금상첨화인데 가지가 없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요 친구를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럼 어때요? 이 친구는 이제 가리는 거 없어서 덜 미안하고, 이 친구는 방해받는 거 없어서 좋은 사가 열리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당겨져 가지고 유인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가지가 또 좋은 게 있고
그리고 뭐 이거 위치가 좀 더 좁다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셔가지고 잘라주시는 게. 이번에는 가지의 길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나무 어떤가요? 가지 길이가 여기서 요렇게 적당하죠? 그죠? 자, 그럼 뒤에 한번 볼까요? 이 친구는 가지가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쭉 나왔어요. 굉장히 길죠? 그죠?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이게 그 나무 끝에 이렇게 사과 달려도 제대로 안 달려요. 사과도 별로 안 좋고 상태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약 치러 기계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걸립니다. 이거는 잘라줘야 돼요. 이 겉에 있는 가지들은, 이 위에 있는 가지도 그렇고 모든 가지들은요, 자기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벗어나서 너무 길게 나온 애들은 잘라줘야 돼요. 자, 어떻게 자르느냐? 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디를 자르면 좋을까요? 그죠? 꽂는. 여기를 자르면 좋을까요? 여기를 자르면 좋을까요? 이거는 개개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놔두시는 분도 계시고, 좀 적게 단단하게 자르는 분, 이 정도로 자르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판단할게요.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자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자를게요. 여기까지, 여기서 자를게요. 자, 잘랐습니다. 어떻습니까? 길이가 여전히 좀 길어요. 그죠? 좀 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예, 이 정도로는 적당하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예, 나머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부분 또 자르는 게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줄기에서 나온 가지들이 어떻게 배치가 돼야 되고, 또 어떤 가지들을 잘라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좀 가지치기를 해서 지금 필요 없는 가지가 없거든요. 저는 다 이렇게 그 필요 없는 부분 잘라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가지들의 어떤 간격, 그죠? 간격이 맞다고 봅니다. 이 정도 간격이면은 그 겹쳐 있지만은 그래도 햇볕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위에 가지가 밑에 가지에게 그늘지지 않아서 조금 이제 그 밑에 그 과일, 사과의 어떤 색깔 향상에 방해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그 이 가지와 이 가지는 약간 비스듬히 돼 있죠. 이렇게 모든 가지들은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야 됩니다. 겹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막 겹쳐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겹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늘이 져 가지고 사과에 색이 안 나겠죠. 약간 이렇게 그 틈이 있게 배치를 해야 된다 하는 점 잊으시면 안 되고, 자, 만약에 이 가지 위에 이런 식으로 가지가 하나 나와 있다.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간격이 좁게.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는 잘라내줘야 됩니다. 이 친구는. 왜냐하면은 얘가 지금 이 친구의 그 사과나무, 그 사과들을 다 가려가지고 사과 색깔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이렇게 가지들은, 너무 겹쳐있는 가지들은 잘라줘야 됩니다. 혹은 뭐 그 잘라놨던 사과들을 약간 또 옆으로 옮겨가지고 비스듬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친구도 살고, 이 친구도 가지도 살고, 이런 식으로 햇볕 잘 받고 여러 개의 가지가 있는 게 좋습니다. 자, 보면은 다 이렇게 뭐 평행진 거 없고 간격도 이렇게 맞고, 그죠? 이 친구는 약간 좀 간격 평행졌는데, 뭐 이걸 약간 밀거나 여기 당기거나 하면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랑 약간 평행이지만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조금 밀고 하면은 햇빛 잘 받고, 그리고 뭐 가지가 복잡하지도 않고 괜찮죠? 간격도 적당합니다. 뭐 이 정도는 좀 뭐 적당하다 보고, 그 위쪽을 한번 볼까요? 평행지지 않았고, 평행이 아니고 약간 대각선이고 간격 적당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평행지지 않았고 간격 적당하고, 여기에 하나 이렇게 가지가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뭐 평행지지 않았고 엇갈리게 잘 돼 있고 간격도 적당하고, 그죠? 자, 이 친구도 볼까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볼까요? 약간 이제 그 간격도 적당하고 엇갈려서 햇빛 받는데 뭐 지장도 없고, 그죠? 자, 이 친구 한번 볼까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격이 적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평행지지, 약간 이거 평행졌죠. 이거는 평행졌는데 그 이 친구는 그냥 놔둘게요. 왜냐하면은 뭐 일단 짧고요. 짧고 짧아가지고 이 친구를 많이 방해할 것 같진 않고, 그리고 꽃눈도 있고 꽃눈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일단 놔두겠습니다. 자,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어때요? 간격 적당하고 약간 이제 그 평행적긴 하지만은 뭐 그 정도 크게 방해받을 것 같지 않고, 저는 얘를 키우고 싶기 때문에 놔두겠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도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약간 평행이지만은 좀 당겨주면은 햇빛도 뭐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간격도 적당하고, 그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사과 나무 가지들은요, 이런 식으로 90도로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70, 뭐 어떤 분들은 이거를 약간 올려서 75도로 만들어 줘야 한다 하는데, 제 생각에 한 90도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직각으로, 모든 가지들은 다 그렇습니다. 직각으로 만들어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직각을 만들어 줘야지만이 나중에 이렇게 사과도 잘 열리고 나무가 힘을 너무 받지 않아서 그 사과 생산량도 적당히 좋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90도로 유인 작업을 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90도 안 돼 있는 애들은 어떻게 조금 눌러 가지고 유인을 해 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전에 그 줄기에서 나온 가지들이 그 어떻게 배치하는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줄기에서 그 나온 가지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그 자르고 어떻게 그 정리해야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 가지가 나와 있죠. 줄기에서 가지가 크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쭉 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눠져 있어요, 두 개가. 그렇다면은 하나를 잘라주고 나머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걸 선택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의 꽃눈을 봅니다. 이 가지에 꽃눈이 많고 좋은가, 이 가지에 꽃눈이 많고 좋은가. 사실 뭐 그 어느 게 새거, 어느 게 좀 햇가지인가, 새 가지인가,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 길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꽃눈이랑 일단 세 가지, 한 가지인지 세 가지인지를 제가 우선으로 봅니다. 볼까요? 이 친구가 더 이렇게 직선이죠. 이 친구 어떻습니까? 이 친구는 급커브 돌죠. 저는 직선인 가지를 남기는 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 가지를 남기고 이 가지를 자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무 길죠? 어떻게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길이의 가지들을 짧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잘라줍니다. 잘라주면은 한 가닥이 밖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뭐 적당한 길이로 만들었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제가 좀 가지를 너무 길게 남긴다 하는데, 저는 일단 뭐 이렇게 남기는 게 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나무 특성도 뭐 그런 식으로 항상 관리해 왔기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가지 한번 볼까요? 자, 이 가지는 어떻습니까? 이 가지는 뭐 위쪽에, 그죠? 가지가 하나가 이렇게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유인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가지 같지도 않고, 또 이 친구도 좀 애매합니다. 뭐지 이거? 이렇게 애매한 가지들은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자, 이 친구 뭔가요? 이 친구는 잘라서, 예,
유인을 해가지고 핵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놔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길게 나오죠. 이쯤에서 쳐주고 남겨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됐죠? 그리고 뭐 그 나머지 가지들 이렇게 조금 양쪽으로 나뉜 것들은 이렇게 한번 쳐주고, 잘못 잘랐죠?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하나, 뭐 둘 이렇게 남기는 게 그 좋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꼭대기 부분, 사과나무의 꼭대기 부분 전지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사과나무의 높이랑 직결되는 부분인데, 그 일단 이 높이는요, 제가 그 사다리를 타고 저희 일손을 도와줄 사람들이 손이 닿는 높이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왜냐? 저희는 리프트기가 없어요. 리프트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이상 뭐 굉장히 높게 이렇게 그 만들어 놓는다 해도 그 적과해주고 입소지해주고 사과 따실 분들이 손이 안 닿으면요, 그거는 말짝 도루묵이에요. 그 사과가 어차피 수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과는 그냥 버리는 사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사다리를 타고 일손을 도와줄 사람들이 손이 닿는 높이까지 그까지만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리프트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은 뭐 그분이 뭐 농약이 닿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높이는 일단 요 정도. 왜냐? 이 가지를 하나, 이제 올라가는 가지를 남겨놔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가지 남겨놓고 이거를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 밑에 보면은 또 가지가 이거 하나 있죠? 요거 하나 있죠? 요 친구도 잘라버려요. 그 높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자, 적당하고 이 정도는 남겨놓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밑에 그 가지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또 두 개예요. 두 개 겹치는 거니까 하나 잘라줍니다. 이 친구 보세요. 너무 굵습니다. 이 밑에보다 얘가 더 굵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균형이 안 맞겠죠? 이들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를 다 자르느냐, 아니면 약간 여기 요 뒤에 요거 눈 요걸 남기느냐. 저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남기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주면은 뭐 이렇게 요렇게 자, 잘라주고, 또 밑에 보면은 이렇게 가지가 나오고 올라가는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도 잘라주고,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는 또 얘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내려가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 둘, 셋 위에 있는 거 잘라버리고 겹치니까 또 여기도 또 나눠지죠. 양쪽 나눠집니다. 밑에 있는 것도 잘라버리고 끝에 막아주고, 일단은 그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그 한 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남겨놔야 된다. 그 부분, 그리고 이 가지들은 장가지들은 남겨놔야 된다. 이 꽃눈도 남겨놔야 된다.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있나? 그리고 보통 이렇게 가지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유인 이렇게 내려줍니다. 유인을 해줘야 돼요. 이 유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조금 세부적으로 사과나무를 전지를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적어왔거든요. 적어왔는데 한번 이제 그 읽어보면서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과도하게 굵은 가지는 아예 잘라버리거나 반쯤 잘라서 세력을 억제시켜라. 자, 이게 뭐냐면은 보세요. 여기 가지 좋죠? 예쁘죠? 적당하고. 근데 보세요. 너무 커요. 그 밑에도 예쁘죠? 얘도 적당하죠? 근데 이 친구만 혼자서 거의 줄기만한 가지가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좀 잘라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디를 자를 것이냐? 제 생각에는 그 한 요 정도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잘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 자를 수도 있고 아예 다 통째로 잘라버리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뭐 제 나무기 때문에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 잘라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깨끗해졌죠? 이렇게 자르면요, 나중에 이쪽으로 해서 꽃눈 해가지고 사과를 받아 먹을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사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를 조금 세부적으로 서 있는 가지를 자르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볼까요? 이 가지 한번 볼까요? 자, 야, 이 하늘로 이게 딱 솟았습니다. 그죠? 딱 솟았고, 만약 이런 가지에 그 사과를 단다고 한번 쳐봅시다. 사과 달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사과, 여기 달린 사과는 품질이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이런 애들은 그 하늘로 솟은 가지는 잘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늘로 우뚝 솟은 가지는 잘라줘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세요. 이 가지 한번 봅시다. 이 가지. 이 가지도 하늘로 좀 솟았어요. 솟았죠, 이렇게 위로. 근데 이 가지는 남겨놔야 됩니다. 왜냐? 지금 옆쪽으로 여기도 가지가 있고, 뭐 여기도 가지가 있는데 이쪽은 가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유인해 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있는 가지들처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나중에 유인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이 가지는 남겨 놓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자,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잔털처럼요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지들, 그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죠?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이런 가지들을 다 신경 쓰고, 이거는 자르고, 뭐 이거는 놔두고, 뭐 이거는 자르고, 뭐 이거는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머리도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르라고 교육 받긴 했지만은 남겨둬도 사실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가지에 나와 있는 잔털 같은 이런 가지들을요, 이런 애들, 자, 이런 애들 그냥 남겨놓습니다. 뭐 건들지 않고, 뭐 너무 길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잘라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잔털같이 작은 가지들은 뭐 놔둔다고 뭐 크게 문제 생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놔둡니다. 마찬가지로요, 자, 요런 가지들, 몸통에서 바로 나온 가지들, 이 친구들도 그냥 남겨놔요. 이것도 어떤 거는 자르고 어떤 거는 뭐 남겨놓고 하는 게 맞는데, 이것도 사실은 안 잘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얘들은요, 나중에 이 큰 가지들, 이 친구들이 나중에 조금 그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 좋은 양질의 그 사과를 생산을 못하면은 이런 애들이 가지가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 사과를 엄청나게 생산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몸통에 바로 붙은 가지들은, 장가지들은 저는 거기다 남겨놓는 식으로 하고, 너무 길면은 약간 조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가지들 중에서도 오래된 가지와, 예, 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된 지 얼마 안 된 가지고, 이 친구는 약간 좀 나이가 좀 있어요. 그죠? 나이가 있는데 뭐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가지는요, 갓 생산된 가지에서 더 좋은 양질의 사과를 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갓 생산된 가지와 오래된 가지가 두 개 중 하나를 잘라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오래된 가지를 자르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이렇게 어쨌거나 저희는 이제 목표가 좋은 사과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사과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가지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이거 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줄기에서 이렇게 새로운 가지의 각도가 너무 좁아요. 어떻게 한다? 이럴 때 이걸 당겨가지고 줄기와 90도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햇볕도 많이 받고 꽃눈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더 좋은 양질의 사과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모로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놔두게 되면요, 이렇게 밑에서 힘이 올라옵니다. 물이 올라오고 뭐 이렇게 힘이 올라와요. 올라오다가 뭐라 해야 돼, 관성의 법칙, 뭐 이거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와서 힘이 그대로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도가 좁은 애들은 가지가 너무 세져요. 금방 세집니다. 대신 이렇게 해놓으면은 힘이 약간 좀 분산돼 가지고
가지의 기세가 많이 꺾입니다. 그러면은 좀 더 양질의 사과를 생산할 수 있고 더 좋습니다. 이거 유인 작업이라 하는데 이거는 사과 작업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고 알아두셔야 될 작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지는 기본적으로 꽃눈을 보고 그 전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꽃눈을 많이 남겨두는 식으로 뭐 처음 할 때는 꽃눈을 많이 남겨두는 식으로 그렇게 전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크기 순으로 전지를 하시는 게 힘을 절약하는 데 좋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자르고 뭐 자르고 다 했는데 이 큰 가지를 잘라야 된다. 이래 버리면은 세부적으로 잘라놨던 게 다 헛수고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그 큰 거 잘라놓고 그 다음에 작은 거 세부적인 걸 자르고 하는 것이 노동력을 절약하는 데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짧은 가지들은 뭐 이왕이면 남겨놓는 게 좋고요. 너무 완벽하게 전지를 할 생각은 일단은 버리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노동력을 그 세부적으로 써버리면은 한 나무 하는데 뭐 10분, 20분 막 걸리고 이거 해보고 저것도 잘라버리고 하면은 오히려 힘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뭐 전지 조금 뭐 부실하게 한다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니니까 그냥 크게 큰 거 자르고 내가 맞다 싶으면 과감하게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장가지들 그 자르면 안 되는 거 잘 알고 계실 테고 그 나무 전체를 봤을 때 아래쪽에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가지의 길이가 짧고 약한 가지가 붙어 있어야 이제 광선 그 태양빛이 그 잘 들어와서 나무가 좋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토대로 해서 나무 하나를 가지고 자,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도 많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올라가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어휴, 참. 자, 보면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보면은 가지 하나 놔두고 자릅니다. 잘라내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가지가 하나, 두 개 있죠. 굵은 걸 자릅니다. 잘라내고 촬영을 하면서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은 너무 이제 위로 올라갔잖아요. 유인하기도 힘들고 좀 약간 굵은 감이 있으니까 자르겠습니다. 자르고 이 뒤에 있는 친구도 자르고 자, 그 다음 뭔가요? 이 친구도 좀 굵습니다. 잘라버릴게요. 그래, 보세요.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를 남겨놔도 되고 잘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에 뭐 이렇게 그 가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잘라야 되고 남겨놔도 되는데 저는 자르는 걸 택하겠습니다. 왜냐면 제 나무니까 이렇게 잘라도 별 문제는 없어요. 예. 그리고 자, 이쪽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꽃눈 뭐 이렇게 길게 뻗어 나왔죠. 이것도 여기를 자르거나 아니면은 요쯤 잘라도 예, 됩니다.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꽃눈 하나, 두 개 있죠. 적당합니다. 자, 이 가지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하고 끝을 막고 자, 이 가지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끄트머리를 잘라주고 자, 각도가 좋죠. 자, 이 가지는 어떻습니까? 이 가지도 이렇게 끄트머리를 잘라주고 유인을 해야 되는데 유인하면 좋은데 일단은 놔두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다시 올라와서 하고 지금은 촬영이 그 급선무니까 마찬가지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자, 요거는 또 겹칩니다. 이 가지가 두 개가 겹치죠. 위에는 많이 서 있고 밑에는 약간 눕혀져 있죠. 그리고 꽃눈도 많죠. 하나, 둘, 셋, 뭐 넷, 꽃눈이 4개나 있습니다. 자, 자르고 저 끝을 잘라야 되는데 저는 팔이 짧아서 일단 안 되니까 반대쪽 가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길게 뻗어 있죠. 이 친구도 좀 자르고 끄트머리를 막고 이제 건너편에 가서 유인을 하면 됩니다. 자, 점점 형태를 갖춰오죠. 이 친구는 어떻게 하나? 잘라버리고 놔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도 이렇게 유인을 해줘야 됩니다. 유인해주고, 자, 어떻습니까? 길죠? 긴데 이렇게 빼서 잘라서 이렇게 길게 빼주고 끝을 막아주고, 이 서 있는 가지, 서 있어요. 이 친구 서 있죠? 서 있는 가지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 가지에서 지금 쭉 나와서 이렇게 나오죠? 이쯤 잘라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지에서 이렇게 사과 하나, 둘, 세 개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르고, 그리고 이 가지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가지가 좀 나온다 하면은 제가 이 가지를 자르는데 이쪽이 좀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나중에 이쪽으로 뭐 하나 꽃눈 나오면은 이제 사과를 따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가지 쭉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이거는 조금 긴데 어떻게 하지? 잘라버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여기도 있고 뭐 하나, 둘, 뭐 셋, 넷 많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이어져 있는 가지 자르고 이 친구도 살릴게요. 어떡하지 이거는? 자르고 이렇게 잘라서 그리고 이쪽 막아줘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정도로 놔둬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또 서 있죠? 서 있는 가지 자르고 끄트머리 막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진행해요. 자, 이 친구 어떻습니까? 이 가지죠, 이 가지. 자, 이거 서 있는 가지 이렇게 눕혀서 쓸 수 있지만은 밑에 가지가 하나 더 있죠? 이게 쓸모가 없다, 그죠? 자, 잘라버립니다. 이 친구는 서 있어요. 구이도 서 있습니다. 잘라버려요. 자, 이 가지 볼게요. 이 하나 있고 좀 약간 굵은 가지 있죠? 여기도 굵은 거 서 있는 거 잘라버립니다. 저 끄트머리는 제가 팔이 짧아서 못하니까 놔두고, 자, 이 가지에서 이 가지는 이렇게 서 있으니까 나왔는데 꽃눈 얘는 뭐 없어도 되겠죠? 잘라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쭉 나와서 잘라버리고, 이쯤까지 놔둘까? 저는 이 정도 해가지고 이 친구는 살려볼게요. 꽃눈 살리고, 그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 그리고 이 가지 마찬가지로 잘라버립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많이 놔두는 감이 있는데 대충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다른 분들은 뭐 더 길게 놔둘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여기까지 잘라가지고 짧게 만들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작업하시는 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니까. 자, 그리고 요거 잘라버리고,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이런 장가지들은 굳이 만질 필요는 없지만은 저는 그냥 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이 서 있는 거 잘라버리고, 길게 이제 쭉 뻗어 있는 가지 잘라도 문제 없겠죠? 자,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도 뻗어 있는 가지들 잘라버리고, 하나, 꽃눈 하나, 둘, 셋 잘라버리고, 또 뭐 있나요? 이 친구는 다 놔두고, 자, 이 꽃눈 좋죠? 이 친구 살리고, 이 친구 볼까요? 쫙 나눠왔는데 꽃눈이 별로 없어요. 꽃눈 없죠, 그죠? 그리고 갈라졌습니다. 이 친구랑 이 친구랑 2개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쪽은 꽃눈이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래서 이 친구 얘 꽃눈이 없는 애를 자르겠습니다. 없어졌다. 자,
자, 서 있는 친구 자르고, 이 친구도 서 있네. 잘라버리고, 그리고 끄트머리 박아주고. 다음 뭔가요? 야, 이 가지. 이 가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 보세요. 꽃눈이 하나, 둘. 자, 여기 서 있잖아요, 가지가.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떡하죠? 이쪽에 가지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유인해가지고 이렇게 가지를 만들고 싶은데, 부러졌네. 가지를 만들고 싶은데 조금 애매해요. 그죠? 애매하니까 저 그냥 날려버리겠습니다. 이건 이런 경우가 조금 애매해요. 이거 놔둬도 될 것 같고 없애야 될 것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생각한다고 전지를 빨리 못해요. 초보자일수록. 저는 생각이 많죠, 지금도. 자, 그리고 길게 올라간 가지, 이런 가지 놔둬도 의미 없는 거 보세요. 이거 잘라가지고 뭐 놔둔다, 뭐 사과 형태, 뭐 사과나무 가지 형태가 좋습니까? 아니죠. 저는 자릅니다. 자, 그리고 참 이 가지는 애매하다. 진짜 애매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두 개 나눠지죠. 마지막 끝부분은 한 가닥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한 가닥으로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이렇게 치고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게 예쁘게 되진 않았어요. 지금 이게 나무가 형태가 애매해가지고 조금 애매하게 됐는데, 일단은 그냥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야, 가지가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죠? 쭉 나왔어요. 이거 가지 하나만 길게 빼면 되니까 저는 요거를 잘라가지고 요 가지를 길게 빼겠습니다. 빼고 이 옆에 있는 가지, 이 친구는 너무 지금 이 가지랑 너무 붙어 있죠. 그죠? 이 친구랑 이 친구 붙어 있잖아요. 잘라버리겠습니다. 이 친구가 없어도요, 이 친구가 없어도 옆에 애가 있으니까 나무의 형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잘라버릴게요. 그리고 자, 자르고 이 서 있는 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라버리고, 그리고 옆에 튀어나온 가지 잘라버리고, 밑에는 꽃눈이 하나 있는데 요거를 살릴지 말지 생각이 많아지죠. 저는 뭐 놔두겠습니다. 놔두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잘라버리고, 자, 위에 한번 볼까요? 꽃눈이 하나, 둘, 셋, 세 개죠. 여기도 하나 있는데 좀 굵어요. 얘가 보세요, 굵잖아요. 그죠? 이 친구는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놔둔다고 해가지고 뭐 사과 예쁜 게 하나 더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쪽을 이제 잘라야지 이렇게 길게 형태가 나오죠. 여기에 하나, 둘, 세 개 다는 게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르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보세요. 이 줄이 없다면은 얘는 축축 처져요. 이 축축 처집니다. 그러면은 그죠? 막 여기 사과 두세 개 달리면은 바닥까지 쳐져요. 그럴 때는 이 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잘라가지고, 그죠? 좀 사과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사과를 덜 달아야 돼요. 근데 보세요, 얘가 지금 줄을 맸잖아요. 이 친구는 사과 달려도 안 쳐진단 말이에요. 안 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 너무 길게 만들면 안 되니까, 자, 이쯤에서 한번 쳐줍니다. 쳐주고 끝에 막아주고, 자, 끝에 한번 막아주고, 자, 그리고 이게 쭉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밑에 이 정도 갈라진 부분 잘라서 이 친구를 살려주고. 이게 설명하는 게 어렵네, 이게. 자, 보시면은 요것도 하나, 둘, 셋, 넷. 보자. 위쪽에 이미 보시면요, 위쪽이 좀 많이 있어요.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가지가 많이 있죠.
꽃눈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지막 이 친구, 요 꽃눈을 버리고 요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죠? 자, 길게 잘 됐죠? 자, 잘 됐죠? 요렇게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하면은, 예, 뭐 이 정도 하면은 대략적인 형태는 갖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그 6년차 초보 농사꾼의 이제 전지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뭐 사과 고수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또 많이 부족하고 어설프게 보일 수 있습니다. 뭐 행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많은 지적 또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 앞으로도 그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사과 농사꾼, 그러니까 사과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많은 분들께서 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좀 도움되는 부분이라도 하나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동영상을 또 이렇게 또 잘 청취해 주시고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이제 어제가 2020년 그 1월 25일, 그러니까 그 구정이었는데 오늘 26일입니다. 이제 딱 명절 하루 지났는데, 여러분 뭐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과 뭐 건강하시고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